자, 형의 가감례입니다. 먼저 가중 감경의 순서를 보면요. 54조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형을 정하고요. 형을 정했다면 여기서 감경이 들어갑니다. 자, 56조 가중 감경의 순서.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됐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자, 각 동그라미, 각칙이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각칙에는 상습범 조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4조 2항이 간접정범 파트에 나오죠. 거기에 특수교사 방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범, 그 다음에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장량 감경 순서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누법 경작을 동그라미. 그래서 외우세요. 각, 특, 누법 경작. 됐어요? 각특, 누법 경작. 각특, 누법 경작. 근데 이 각칙을 대신 상습범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가중, 가중인데 다 가중이죠. 가중인데 뭐만 감경인가요? 요 4호하고 6호. 장량 가중은 없다 그랬어요. 장량 가중 없어요. 장량 감경은 있죠. 감경. 그 다음에 법률상 가중이 아니라 법률상 감경. 4번하고 6번 이 두 가지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각특, 누법, 경작 이 순서대로 가중 감경이 된다고요. 자, 됐죠?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뭐 여기는 필요 없고 그 외에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특, 누법, 경작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지 판례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판례 가볼게요. 자, 56조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법률상 감경사유, 장량 감경사유 나와 있죠. 각, 특, 누, 법, 경작. 법이죠. 법이 4호잖아요. 장량 감경이 6호고요. 그래서 법률상 감경이 장량 감경보다 순서가 빠르죠. 그래서 법률상 감경 사유는 장량 감경 사유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장량 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 하고서도 가장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판례. 자, 심신미약자 범행이라 할지라도 경합범에 해당할 때에는 법률상 감경한 후에 경합범 가중을 한다. 각특, 누법, 경작이니까 법이 4호고 경합범 가중이 5호잖아요. 그쵸? 법률상 가중 후에 경합범 가중을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자 55조 갑니다.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사형을 감경할 때는 이렇게 하고 무기를 감경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쵸? 유기를 감경할 때는 이렇게 한다. 이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적도 없고요. 자격 상실일 때는 7년, 정지일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 벌금일 때는 다액의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례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체크하시고 6번 체크하시고 여기서 자 징역, 유기 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형기 동그라미. 그쵸? 벌금을 감경할 때는 그 다액의 2분의 1이다. 다액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자, 판례 보죠. 첫 번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할 때 그 형기라고 하는 것은 밑줄 그시고 검은색으로 장기 빨간펜 동그라미, 단기 동그라미. 그래서 장단기를 전부 다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다액의 2분의 1이면 마치 다액이 상한만 한정될 것 같은데 판례는요, 이 다액을 금액으로 해석을 해요. 금액으로 해석을 해서 이 금액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다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까지 2분의 1 내려간다. 이런 말이. 시험 출제 많이 됐어요. 별표 보세요. 그쵸? 그 다음 자, 2항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을 때는 거듭 감경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장량 감경은요? 장량 감경은 딱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법률상 감경은 거듭 감경이 가능하다. 요 2항 체크도 해두시고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됐죠? 자, 3번. 법률상, 재판상 감경의 정도 나와 있는데 법률상 감경 내에 준한다 그랬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장량 감경일 때에는 거듭 감경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전 시간에 판례에서 봤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자, 판례가 출제가 잘 돼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비슷한 판례니까 묶어볼게요. 첫 번째 판례는 하나의 죄죠. 하나의 죄. 두 번째 판례도 하나의 죄예요. 하나의 죄.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죄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죄에 대해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때에는 그쵸? 즉 A죄에 대해서 징역 몇 년에 플러스 벌금 얼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죄니까. 그랬을 때 징역형에 대해서만 장량감경해주고 벌금형에 대해서 장량감경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위법이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줍니까? 그쵸? 하나의 죄에 대해서 해주려면 두 개를 다 해줘야 돼요. 그게 싫으면 전혀 해주면 안 되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 이 병과가 일죄입니다. 일죄. 그랬을 때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는 것은 위법이다. 됐죠? 자, 그런데 밑에 판례 가볼까요? 38조 제1항 제3호다. 우리 전전 시간에 봤는데 38조 1항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실체 경합이잖아요. 실체 경합. 실체 경합은 수재잖아요. 수재. 일죄가 아니고 수재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역형은 A죄가 되고요. 벌금형은 B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과니까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그쵸? 즉 갑이라는 사람이 A죄를 범했고 B죄도 범했는데 A죄는 징역을 받았고 B죄는 벌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징역형에 대해서만 장량감경해주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장량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위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죄가 수개의 죄가 되니까 어떤 죄는 해주고 어떤 죄는 안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죄일 때는 일죄는 한 몸체니까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지 전혀 해주지 말라 이런 것이지.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줍니까? 그쵸? 그래서 요 판례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 별표가 3개짜리 있죠? 두 번째 거 별표, 세 번째 거 별표 출제가 잘 됩니다. 특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죄라는 말을 써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첫 번째 건 매너 건 일죄를 써줬는데 두 번째 판은 일죄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판은 하나의 죄의 사건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각주에 나와 있어요. 요 세 번째 판례 그 3번 각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각주를 제가 적어놨어요. 96도 3, 4, 6, 6 판례는 하나의 죄의 사건이다. 그쵸?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96도 3, 4, 6, 6 판례가 두 번째 판례잖아요. 그쵸? 하나의 죄의 사건입니다. 양형의 조건을 볼게요. 51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묶어보시게 되면 연령, 밑을 그지 마세요.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서 실형을 때릴지, 집행유예를 때릴지, 선고유예를 때릴지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쭉 뒤에 가보면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선고유예 조문을 찾아보세요. 집행유예 조문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 51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판사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실형을 때릴지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때릴지는 이 51조를 참작해서 형을 정한다고요. 근데 지금 1, 2, 3, 4 나와 있죠? 자, 몇 가지인가 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 8개, 9개네요. 9개. 이 9개가 제한적 열건지 아니면 그 외에 뭐가 더 있는지 판례가 뭐라 할까요? 판례는 이것을 예시적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조 사항은 널리 양정에 관련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재량이래요. 재량사항이다. 그리고 여기에 열거되는 것은 제한적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예시적일 것이다. 예시적인 것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 여기서 51조 관련해서 여기 이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범죄 사실을 피고인이 단순히 부인하고 있대요.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형의 가중적 양형의 조건은 아니다. 가중사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긴다든지 법원을 오류하려고 하는 시도에 기인했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은 가중적 양형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위의 것은 안 되는 거니까 단순히 부인 요거 세모 쳐보시고 단순한 부인 사항은 가중사유가 안 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숨기거나 오도하려고 할 때는 가중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결 선고 전 구금을 가볼게요.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이 뭔가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구금을 한대요. 미결 구금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미결 구금, 다른 말로 구속. 자, 노트 펴볼까요? 노트 89페이지 펴보세요. 89페이지 펴보시면 갑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혔죠. 그래서 유추장에 갇혀져 있어요. 유추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추장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병이 인도가 되면 구치소로 오겠죠. 구치소로 와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재판받겠죠. 그렇죠? 재판받다가 나중에 형이 확정됩니다. 그랬을 때 미결 구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구속되어 있는 기간을 미결 구금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기간이 예를 들면 100일이었다. 100일 동안 내가 미결 구금 생활을 했다. 그리고 형량이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징역 1년에서 내가 미결 구금된 기간이 100일이잖아요. 그럼 100일을 뺀 나머지를 형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5일 동안 형을 살면 이제 출소하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판 확정된 기간에다가 미결 구금 기간을 100% 산입을 해줘서 그 기간을 뺀 나머지만 형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볼게요. 자, 1심 있죠.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1심에서 내가 미결 구금된 기간이 100일입니다. 판결에 불복해서 내가 항소했습니다. 항소 기간이 30일입니다. 2심 재판에 또 불복해서 상고합니다. 그 기간이 20일입니다.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되었다고 3심에 대법원에 가서 확정됐다고 했을 때 1심까지의 기간, 2심 기간, 3심 기간을 더 합산해서 내가 대법원에서 1년이 나왔다고 하면 이 기간을 모두 다 빼서 나머지 형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봐보시게 되면 자, 미결 구금 기간은 공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결 구금은 곧 형집행이 아니죠. 그렇죠? 형집행이 아닙니다. 형집행은 언제 있어요?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이후부터 형집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미결 구금 기간이 본형 기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미결 구금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뭐 1심, 2심, 3심까지 가고 또 파기 환송되어서 또 다시 뭐 원심에서 재판받고 그러면 뭐 적게는 몇 달부터 해서 많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미결 구금 기간이 본형 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본형 기간 정작 대법원 판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징역 6개월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미결 구금 기간이 2년, 3년을 살았는데 진짜 본형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미결 구금을 더 오래 산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형을 집행유예 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없다. 본형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요. 징역 6개월도 가능하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위법은 아니다. 자, 밑에 미결 구금 기간이 본형 기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자, 미결 구금 기간의 형기 산입 볼게요. 57조 나왔네요. 1항 체크하시고 자,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즉 미결 구금 일수는 빨간색 전부 동그라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과료 기간에 100% 산입을 해준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100% 산입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예전에는요, 또는 일부까지 있었어요. 예전에는 또는 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위헌 결정 받게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랬어요. 근데 그 또는 일부가 위헌 결정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100% 전부 동그라미 100%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100% 산입이다 보니까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죠. 왜? 100% 산입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또는 일부가 있었을 때는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 산입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결구금 일수는 언제까지를 말할까? 판결 선고 전날까지입니다. 전날까지를 말한다. 됐고, 그 다음 밑에 판례. 자, 쭉 읽어보시고 1심 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항소심은 그 중에서 어떤 형의 뭐 절도면 절도, 강도면 강도, 그 어떤 형에 산입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밝히지 아니하면 위법이다는 것입니다. 다음 산입을 해주는 거 볼게요. 자, 항소를 기각했네요. 기각할 때 그 항소심 판결선의 구금밀수, 요거 동그라미, 요거 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100% 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입을 안 해주면 위법이다. 그 밑에도 보호구금 중 나와 있는데 판결 선고 전에 보호구금 일수, 요거 동그라미, 이것도 100% 산입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말씀드렸듯이 판결에서 그 산입 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단시 전부를 산입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송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전부를 산입한다고만 말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었고. 자, 2번 가볼게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다가 당일날 석방됐습니다. 근데 석방되었는데 이 피고인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부가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벌금형을. 근데 벌금형을 못 냈어요. 벌금 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못 냈으니까 노역장 유치를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노역장 유치를 살아야 되잖아요. 살 때 전에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될 때까지의 그 미결구금일수 있잖아요. 미결구금일수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어떻게 된다? 산입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해주면 위법이다는 것이죠. 5번.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사실일도 있고 또 나머지 범죄 사실이 있는데 어디다 산입할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의 성경의 2개의 형이 있을 때는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할지는 네 재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어디다 했대요?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사실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내 맘이니까 여기도 해도 되고 여기도 되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피 신청으로 인해서 공판 절차가 정지가 되었잖아요. 그 정지가 되었을 때의 구금기간 이것도 산입을 해줘야 한다. 안 해주면 위법이다 는 것입니다. 출제가 뭐 잘 되는 건 아닌데 별표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를 초과해서 산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해서 산입을 했을 때 어떨까? 효력은. 자, 초과해서, 그러니까 내가 미결구금일수를 100일을 살았는데 재판부가 110일을 인정해줬어요. 그럼 110일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미결구금일수만 산입을 해준다. 그래서 이 초과된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산입을 해줄 필요가 없다. 해줬다 하더라도 그 무효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구금일수 100일만 산입을 하면 된다. 다음, 형 집행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이 경합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상에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 집행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다? 요 형 집행만의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무결금은 뭔가요? 요 구속영장이죠.
이러한 경우에 구속영장은 통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노역장 유치 나왔네요. 노역장 유치는 형집행이잖아요. 형집행. 미결구금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시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미결구금은 공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형집행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쵸? 근데 미결구금, 노역장 유치는 형집행인데요. 형집행. 벌금을 못 내서 부과되는 형이 집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서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랬네요. 자, 미결구금 노역장 유치 기간 세모 쳐보시고 이걸 미결구금일수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해서 무슨 죄로 체포되었을 때 그 후에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요거 세모 쳐보시고 자,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체포가 되어서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 이런 것은요, 요 세 가지 묶어보시고, 이것은 첫 번째 줄, 공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처분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입할 수 없다. 미결구금의 일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4번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판결 공시에는 참고로 봐두시고요.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